기말고사로 역전하고 싶죠. 네, 이제 중간고사 한 번 시험 끝났다고 해서 아, 나는 수학은 안 되나 봐. 이게 아닙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의 수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 평소에는 실력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지만 우리가 내신이라는 거는 그 내신에 최적화된 학생들이 좀 더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자,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좀 잘 못 봤던 친구들의 원인 분석을 해줬었던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 학교 기출문제에 너무 집착했던 학생들. 사실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도움은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신설학교다. 1기, 2기, 3기, 4기. 1기 때는 너무 쉬워요. 그러다가 2기, 3기, 4기 가면서 신설학교는 해마다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1기 때, 2기 때 봤었던 선배들이 봤었던 기출문제 보고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쉬운데? 이렇게 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은 친구들이 아마 이번 중간고사 때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예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시험은요,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문제를 출제했었던 수학 선생님이 지금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기말고사를 역전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올해 우리 학교 프린트, 올해 우리 선생님,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우리 학교의 우리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학습지를 열심히 푸는 거. 그래서 올해 나올 만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집중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힌트를 막 주실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또 중요한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커스들을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올해 나를 가르치시는 우리 수학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 권의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요, 정말 희한하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문제집을 풀었을 때 맞았던 유형은요, B라는 문제집을 풀었을 때도 또 맞아요. C라는 문제집을 풀었을 때도 그 비슷한 유형은 또 맞춥니다. A라는 문제집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B라는 문제집을 풀 때도 어김없이 틀려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 문제집을 풀면서 맞았던 문제를 뭐하러 정확하게 아는데 또 B라는 문제집을 처음부터 다 풀면서 다시 시간 낭비를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 권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권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제대로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문제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틀린 문제에서 내가 혹시 요거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디서 출제하실까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주시는 학습지예요. 그러니까 학습지는 학교마다 다 다르고, 물론 교과서도 출판사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 교과서의 문제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게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힘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다가 문제를 막 풀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페이지를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이렇게 해서 연습장을 피시고 이렇게 A4 용지를 4등분을 해서 하나의 칸 안에다가 한 문제씩 풀어 나가세요. 풀이 과정도 적으면서 서술형 연습도 동시에 하세요. 그래서 단 하나의 문제도 빠지지 않게 모든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푸시고요. 특히나 교과서에 보면 생활 속 수학 문제라든지 요즘에 이제 창의 코딩 융합 문제라든가 뭐 요런 좀 뒤쪽에 생각하기, 생각 키우기 뭐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살짝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쉬운 문제보다는 약간 변별력 있는, 우리 학교에서 그 맞은 학생이 몇 명 없대, 그런 문제들이 바로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그런 생각 키우기나 생활 속 수학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교과서만큼은 내가 틀린 문제 없이
오답까지 확실하게 해결하는 그걸 목표로 먼저 삼으셔야 돼요. 여러 권의 문제집 풀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 한 권만이라도 완벽하게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말고사 대비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학습지에서는 선생님 취향을 선택할 좀 뭔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문제 좀 좋아하시네. 우리 선생님은 약간 이런 도형 파트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이 주시는 학습지를 보면 좀 더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 문제를 또 뽑아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중간고사 못 본 친구들 보면요. 대부분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저 중간고사 정말 잘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하는 학생들 보면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보세요. 예전에 내가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풀었었던 문제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넘겨보면 정말 오답까지 확실하게 단 하나도 내가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고 단 하나도 오답이 없이 잘 처리를 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대부분 오답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 보면 하기 싫고 내가 눈으로 봐서 쉬운 문제만 먼저 빨리빨리 풀고 싶고 요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계속 빈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그게 오답으로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과서 문제 꼼꼼하게 푸시고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은 확실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 왜 그럴까요? 실전 감각이 당연히 부족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나 수학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수능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했었는데 수능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보는데 그 어떤 과목도 10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 과목은 유일하게 수학밖에 없어요. 심지어 수학은요, 30문제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1 때는 그 100분이라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100분이라고 하면 사실 1시간 40분인데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고1 때는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고 고2 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고3이 되면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학 문제는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타임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를 푸는데 이게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는데 뭔가 계산이 나올 듯 이 문제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6번 하려고 하는데 자,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손에 땀이 쥐어지면서 OMR 카드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문제집이건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건 기준을 20문제에서 25문제를 풀 때 선생님 항상 중학생들한테는 30분을 기준으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푸는 훈련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5분 이상 고민을 했는데도 잘 안 나온다. 그럼 뒤에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OMR 카드 체크까지 하고 나서 그 앞에서 막혔었던 문제를 다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다 못 푸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는요.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가 학교에서 실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는 40분을 기준으로 평소에 연습하라고 해요. 그래야 실제 학교에서 OMR 카드 체크 시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벌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할 때 30분을 기준으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5분 이상을 고민하지 않도록. 그러면 선생님 수학 문제는요, 좀 골똘히 많이 고민을 해서 사고력을 좀 신장시키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요, 정말 한 문제에 내가 몰입해서 그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한 줄을 적어보고 두 줄을 적어보고 세 줄을 적어보면서 나의 심화 실력을 좀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지금은요, 시험 대비잖아요. 시험 대비는 실전 감각을 키워야지 내가 골똘히해서 지금 나의 사고력을 키우고 이거는 방학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대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90점 받을 수 있는 걸 95점까지, 내가 85점 받을 수 있는 거를 9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꼭 체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 체크하실 때 디지털 시계를 앞에다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이게 선생님처럼 이런 와치를 이용해서 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디지털 기계는 절대 반입이 불가합니다. 유일하게 시험 시간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계는 그 수능 시계라고 해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디지털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디지털이 없으면 나 시간 가는 걸 잘 모르겠어. 그럼 오히려 시험 시간에 더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의 꿀팁인데 아날로그 시계, 그 수능 시계라고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손목 시계. 그래서 요 시계를 가지고 평소에 내가 좀 어려운 문제야. 그랬을 때 5분이 넘었어? 그럼 일단 넘어가. 다음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해서 이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시험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평소에 그런 시계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게 바로 실전 감각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 있죠. 자, 이런 학생들은요, 왜 그럴까요? 네,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안쓰러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물론 실력대로 나오는 학생이 80%예요. 그런데 실력보다 좀 더 잘 나오는 학생, 운이 좋아서 찍었는데 맞았거나 이런 학생이 10%, 실력보다 잘 안 나오는 학생이 10%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의 실력은 이만큼인데 실력보다 좀 안 나와서, 예를 들어 실력이 100점인 학생인데 85점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 학생은 자기 점수가 85점이라고 그래서 나는 수학이 아니면 예를 들어 85점보다 더 낮아 봐. 60점이야. 난 수학이 60점밖에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나는 수학을 해도 안 되나 봐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100점짜리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준비할 때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볼 때 계산 실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내 성적이 왜 60점대, 왜 70점대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났으면 그걸 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난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나의 문제가 될 수 없어. 나는 이제 이걸 해결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산 실수가 많았다면 나는 끝까지 집중할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요, 위에 문제를 읽을 때 팍 몰입 능력이 좋아요. 그러다가 이걸 이렇게 푸는 거지. 이제 A 구했어, B 구했어, 마지막에 A-B를 구해야 돼 할 때 이제 방심을 해요. 다 했으니까. 그때 꼭 계산 실수가 생겨요. A가 1이고 B가 2야. 그런데 A-B를 3이라고 써놓는다던가. 막 공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집중력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나요? No.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가 많을 때 문제를 더 디립다 많이 풀면 계산 실수는 더 디립다 많아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가는 훈련, 요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말고사 역전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기출문제보다는 올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 그거에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은 바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단 하나의 문제도 빠지지 않게 오답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평소에 시계를 이용해서 꼭 활용하시고,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고 내 몸의 시계가 그거를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면 한 10분 정도 흘렀겠구나. 요 정도 되면 20분 정도 흘렀겠구나. 나는 요 정도 되면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요 정도의 감각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집중력을 끝까지 이어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 시험이 시작이 됐다.
따다다다다다를 집중해서 OMR 카드까지 딱 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 물론 또 중간고사 100점 맞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각 중학교 전체적으로 학교 시험들이 좀 다소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의 진짜 튼튼한 실력을 쌓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100점 맞았다고 자만하면 다음 시험에서 바로 와르르 무너지고요. 고등학교 가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물론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역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도 절대로 이 시험에 대한 방법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고 이 방법들을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때 모두들 다 100점 맞기를 바라며 선생님은 여러분과 또 좋은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